이제 손흥민의 이름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토트넘이라는 브랜드와 역사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외롭게 토트넘을 지켜온 손흥민은 토트넘의 수많은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브랜드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흥민의 극적인 10년 드라마를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확실한 레전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팬들뿐 아니라 토트넘 클럽이 공식적으로 레전드로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공식적으로 레전드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손흥민 레전드를 기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레들리 킹과 해리케인이 그려져 있는 벽화로 손흥민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은 특별히 동상을 세울 것인지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벽화보다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많은 팬들이 더 강력하게 동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와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등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토트넘은 2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유럽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토트넘 주장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토트넘의 레전드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앨런 멀러리와 스티브 페리먼과 함께 손흥민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앨런 멀러리는 1971-72 시즌 유에파컵 우승 당시 주장이었고 스티브 페리먼은 1983-84 시즌 같은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2024-25 시즌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3명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유럽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단 3명의 주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972년 앨런 멀러리는 유에파컵 결승에서 울버햄프턴을 꺾고 구단 역사상 첫 유럽 타이틀을 안겼습니다. 이어 1984년에는 스티브 페리먼이 벨기에의 안더레흐트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1년이 지난 2025년 손흥민이 이 전통을 잇는 세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 클럽은 손흥민을 레전드로 인정하는 대외적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벽화를 그려야 한다는 의견과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포츠웹은 벽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근처에 벽화를 만들어 최고의 선수들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전설적인 수비수 레들리 킹을 기리기 위한 벽화가 세워졌고 이듬해에는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오른 케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벽화가 세워졌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이 영예를 안을 다음 토트넘 선수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가 축구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디자인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많은 토트넘 팬들은 벽화보다 동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확실히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동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것만이 손흥민이 레전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해왔는지를 명확하게 기념한다는 논리입니다. 손흥민의 10년과 토트넘의 지난 17년을 동시에 빛나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손흥민 동상은 자녀들에게도 큰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우승 트로피를 목표로 달려왔고 결국 우승 트로피를 아는 역사가 너무나 교훈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동상을 보는 것이 10년 동안 오로지 한 목표를 위해 희생한 한 명의 레전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TVR 풋볼은 동상 설립을 주장하는 팬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동상을 경기장 외부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클래스는 잠깐의 폼이 아닌 영원한 자산이다. 손흥민보다 이 영예에 걸맞은 인물이 또 누가 있겠는가. 프리미어리그 시대를 통틀어 토트넘 최고의 선수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반드시 동상을 설립해야 손흥민의 공로뿐 아니라 토트넘의 정신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와중에 일부 팬들은 벽화와 동상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면서 모두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벽화는 손흥민 개인에 대한 존중과 레전드 인정이라면 동상은 토트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기념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벽화를 하면 우승 트로피에 얽힌 역사를 기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동상만 세우면 레들리 킹과 해리케인만 그려진 벽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을 레전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영국 매체들과 영국 축구 팬들까지 모두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BBC와 더타임즈 등의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이 클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단순히 뛰어난 선수로 여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역사의 길이 남을 선수라고 강조하며 손흥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레전드 선수는 각 구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종종 벽화나 동상 등을 통해 기념됩니다. 예를 들어 맨유의 라이언 긱스는 23년간 클럽에서 활약하며 많은 우승을 차지한 후 레전드로 칭송받았습니다.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는 그가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며 그의 벽화는 경기장 외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러한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부족했던 단 한 가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도 스스로 당당하게 나를 레전드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크게 감격하면서 오늘은 내가 레전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해냈다, 믿을 수 없다며 제가 이 팀에 남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런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의 모든 순간이 우승으로 연결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벅차오른 인터뷰에 토트넘의 팬들도 즉각 반응하며 레전드 인정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공식 계정에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소니는 이제 토트넘의 상징이다. 진정한 레전드. 모든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 등 수천 건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26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턴과 2024-25 시즌 38라운드 최종전을 치릅니다. 현재 리그 17위까지 추락해 있지만 잔류를 확정지은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도리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홈에서 치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과 결과에 상관없이 축제로 진행될 것이 확실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결장하기로 확정되면서 손흥민의 올 시즌 기록은 7골 10도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오는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언제나 토트넘의 레전드였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의 우승을 이끈 지금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1월에 손흥민과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연장했지만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위해 손흥민을 방출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구단이 최고 연봉자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매각하면서 이적료를 챙기려고 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여름은 양측 모두에게 결별하기 적절한 시기로 느껴진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갈라서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해외의 많은 손흥민 팬들도 이제는 토트넘을 떠나서 더 많은 연봉과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욕심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정말로 고생했다면서 박수받을 때 떠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토트넘에서의 10년, 정말 고생했습니다.